라디오 클래스. 라디오 클래스 이 시간은요,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좀 더 건강을 위한 지식, 또 미국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로운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장수 유전자, 요거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후천적 관리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러면 어떤 관리를 해야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또 이 노화의 시계를 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 오늘도 모십니다. 타임 항노화 센터의 알렉스 킴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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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와, 2주가 훌쩍 갔어요. 네, 그렇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잘 지내셨죠? 아니, 박사님, 제가 좀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인 우리 공부 들어가기 전에 네. 요즘 감기 환자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이 날씨가 또 좀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거의 한 2주, 3주를 고생하셨어요? 예, 회복이 안 되고. 아,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빨리 이제 기운을 차리긴 했는데 저는 일단 좀 방송을 하니까 또 막 엄청 막 또 걸리기 전에도 뭐 물론 했지만 걸리고 나서도 좀 관리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주변에 많이 보시죠, 박사님? 그럼요. 네, 아주 많이 보죠. 원래 그럼 이 얘기를 좀 간단히 해드릴까요? 네, 너무 궁금해. 왜냐면 네. 이게 감기가 네. 걸리고 나면요. 네. 나 늙었다. 네. 이런 생각도 네. 들고 뭔가 내 몸에 뭐 어떤 부분도 조금 안 좋아지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감기에 걸린다는 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자님, 선우님 그 책상에도 제가 지금 여기 문고리 자꾸 들어왔잖아요. 네.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에는 박테리아랑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사람이 어디 걸 만졌는지 알 수 없으니까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알코올 같은 걸로 소독도 하고 손을 씻는 건데요. 분명히 내 몸의 면역이 괜찮을 때는 괜찮아요. 뭐 진짜 네. 감기 환자가 몇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환절기, 특히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기온이 확 바뀌거나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갑상선이 목에 있거든요. 예. 중심 체온이라고 하는데 이 중심 체온이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백혈구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에 있는 이 림프절들, 네네. 그리고 겨드랑이에 있는 여성분들 림프절들, 네네. 서해부라든지, 그리고 우리 제일 크게는 70%의 면역 림프구가 우리 대장, large intestine이라고 불리는 대장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 먹는 거거든요. 채소와 야채는 우리 인간을 위해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셀룰로스라고 하는 고밀도의 그런 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럼 야채를 왜 먹냐? 네. 네,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를 위해서 먹는 거고요. 그 박테리아가 사는 곳에 림프구들이 훈련을 받는 그 훈련 집결지,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센터가 있어요. 거기 인간의 면역의 70% 면역구가 살고 있고, 그게 바로 낮아지는 순간 내 면역이 낮아지고, 그게 이제 낮아지는 70대 후반이 되면 생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식음을 전폐해서 내가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말기에, 그러니까 암 환자라든지 네. 아니면 내 몸에 70대 이후에 노화가 가속돼서 내가 잘 못 먹는다. 그러면 장에 있는 면역구들이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곡기를 끊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면서 면역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피치 못할 그 감기 바이러스에 인해서 폐렴 합병증이 오고, 폐렴 합병증으로 인간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네. 아니 그걸 못 잡는단 말이야.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의 목에 있는 현대 림프절이 뚫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감기라 하면 200가지가 넘는 감기 바이러스가 있는데, 네네. 그 감기 바이러스가 200가지나 되니까 백신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못 표준해서 맞추는 타깃할 수 거죠.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것들이 건강할 때는 내 코의 점막이라든지 목 기관지에서 그냥 없애주지만, 잡아서 이제 없애주지만, 지나가는 거죠. 네, 예. 근데 목에 있는 림프절이나 면역이 뚫릴 경우에는 이제 기관지로 넘어가고 하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부에는 기관지와 바로 폐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관지염이나 폐렴을 앓고 2주, 3주를 앓는 거예요. 근데 아마 선우님이 앓으셨던 게 그게 독감인지 아닌지는 그것도 지켜봐야 돼요. 그러네. 독감 바이러스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WHO가 해마다 1월에서 2월까지 전 세계 유행종, 우세종이라고 표현하는데, 네네. 우리가 코비드 때도 우세종 얘기를 했죠. 맞아요. 바이러스의 우세종을 이렇게 진단을 해내면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바이러스에 대한 단백질을 만들어서 가을쯤 전 세계 백신을 뿌리는 뿌리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미리 맞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독감도 가을에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독감은 제 환자들만 해도 그렇고 12월, 1월, 2월에도 독감 환자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급변하고 있고 인간의 체계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 박사님 탄식 소리가 나왔어요. 네, 원래 가을쯤에 독감은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1월을 넘기면 안 되는데 지금 1월에도 2월에도 주위에 흔하게 독감 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게 또 코비드일 수도 있고 네, 뭐 알수 없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4, 5년 안에 또 팬데믹까지 아니더라도 바이러스 유행이 또 할 겁니다. 우리가 2002년부터 지금 뭐 매해 4, 5년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진짜. 근데 앞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와야 될 때가 지났는데 아마 한 3년 안으로 또 유행종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비를 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손발 잘 씻고 그리고 개인 방역이군요. 결국은 네. 그리고 이렇게 만진 그 손으로 얼굴에 제대로 손을 대지 말고 알코올을 더 자주 이렇게 펌프해서 하고 네 그렇죠. 여기 저도 여기 맞아요. 갖다 놓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니타이저를 항상.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이러스 예전에 우리 박사님도 하세요. 네. 예전에 우리 팬데믹 때는 정말 손도 엄청 잘 씻었고요. 네. 뭐 어디 가는 데마다 그냥 항상 차에도 세니타이저 그랬었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좀 해이해지긴 했어요. 네. 그런 모든 습관들 자체가 이제 바이러스를 굉장히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렇게 많이 전파를 하는 거죠. 흔들어 놓는 네. 거죠. 예. 그리고 날씨도 한몫을 하고요. 예. 날씨가 지금 이렇게 추워졌잖아요. 비도 또 오고. 추워요. 네, 그전까지 그렇게- 무슨 여름이었다가 맞아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인간의 면역군은 굉장히 활동을 정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이러스는 활개치죠.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랑 전쟁을 할 때 열이 나잖아요. 네네네. 열이 나는 걸 염증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내 백혈구가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제일 약한 환경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뇌하수체가 중심 체온을 올립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바이러스는 사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몸이 백혈구는 살려고 열을 열을 만드는 발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인간의 대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이 난다고 내가 몸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겁내잖아요. 열이 나는 것은 네. 내 면역이 체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바이러스랑 박테리아랑 싸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역설적이거든 내 몸은 건강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몸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네. 만약에 내가 몸에 열이 안 난다. 그러면 오히려 폐렴 합병증으로 갑자기 급하게 나빠질 우려가 크죠. 그 과정이 네, 뭔가 생략되는 거죠. 생략되니까. 네, 그 사람들은 면역이 약해진 스테로이드 환자나 아주 고령의 환자이거나 네. 아니면 임산부이거나 어린아이일 확률이 큽니다. 오히려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선생님, 사실 저도 주변에 뵈면 이제 뭐 지병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 감기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회복되지 못하셔서 안타깝게 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굉장히 그 몸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더 나빠지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다들 왜 유독 이 또 한국인들은 감기가 걸리면 잘 이겨내야 돼. 잘 먹고 이겨낼 수 있어. 아유 감기 뭐 그거 어차피 알을 만큼 알아야 해 하는 뭐 그런 말도 많이 하시고요. 대부분 어르신들도 그냥 대충 약국에서 지은 약이나 혹은 병원도 잘 안 가시고 그냥 버티시고 그냥 이걸 이겨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과연 뭐 진짜 뭐 알을 만큼 알아야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관리 받으시고 수액 치료나 이런 거에서 빨리 뭔가 우리 몸이 좀 제대로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우리가 감기를 많이 앓고 우리 면역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맞는 소리긴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흙 속에 미생물들과 접촉이 있어야지 그리고 또 적당히 미생균이 몸에 대한 면역을 갖게 만들어야지 자라면서 그 성인이 된 그 몸에 여러 가지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맞습니다. 네네. 그게 좀 적응이 돼야. 네, 네네네. 그러나 다 큰 성인이 감기가 온다고 매번 직방으로 때려 박는다는 것은 그건 틀린 소리고 그리고 이미 내가 감기에 취약한 몸으로 여러 번 감기가 올 때마다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럼 그분은 이미 면역 체계가 굉장히 나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새도 때도 없이 그냥 자꾸 걸려. 네, 그 부분 네. 자체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을 위해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아까 선우님께서 초반에 네네. 선천적이고 말고 후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방금 관리. 아까 잠깐 네. 언급해 주셨잖아요. 지금 21세기의 의학 그리고 처방의학 그리고 정밀의학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있어서는 내가 내 삶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조선시대 왕의 수명이 46.5세가 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산의 진미를 먹고 16첩 반상을 먹었지만 50세를 넘기지 못했죠. 그러니까 환갑이라는 잔치를 했던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미생물에 대한 이해가 없던 조선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의학은 박테리아랑 바이러스랑 진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약을 초기에 쓰면 되고 그 기전 자체가 염증 작용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하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그런 약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상태로 내 생활 습관이 옳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후성 유전자 관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 유식한 말로 하면 epigenetic factor mod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의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햇볕은 얼마나 쐬며 내 전해질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내가 살면서 CT나 MRI 등의 방사선에 얼마나 노출되었으며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중급속에 대해서 미세 플라스틱에 얼마나 내가 노출되었으며 와. 내 장내 미세균의 네. 그 밸런스는 얼마나 잘 맞춰져 있는지에 따라 모든 것들이 관리입니다. 방금 말한 것들은 제가 말하는 안티에이징 팩터 중에서 한 2분의 1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밤새도록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각설하고 제가 여기서 중재하는 이유는 면역 체계는 면역 체계입니다. 내 몸의 한계를 초월한 수준의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먹어서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항산화제, 항염증제 투여가 필요합니다. 항염증제는 약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 게 비타민 하잖아요. 네. 비타민 영양제도 음식 채소 과일들을 덤프트럭 16톤 트럭으로 미얀마나 저런 제3국에서 시골에다가 공장을 어마무지한 부지에 세워놓고 이 서양의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마어마한 채소 과일 야채를 매일마다 갑니다. 갈아요. 그런 다음에 그럼 가루가 되겠죠. 예. 입자 분말에다가 설탕 소금보다 안전한 보형물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찍어내는 알약 형태로 우리 서구인에게 배달이 되는 겁니다. 어떤 비타민. 것들은 센트룸이라는 라벨을 달고 배달돼서 그렇죠. 30불에 팔리고 어떤 것들은 코스코 브랜드 커클랜드를 발고해서 10불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환자분들이 여러분들이 비타민 추천해 주세요 하면 저는 무조건 싼 걸 먹으라고 그래요. 우리 몸은 대다적으로 모든 음식물 자체를 먹으면 아미노산이나 기본 파티클로 분해를 해서 인간 몸 안에서 쪼물딱 재소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는 중요하지 않고 먹는 네. 것 자체가 중요하고 먹으면 인간의 소화기는 10%밖에 흡수를 못합니다. 10%. 그러니까 고용량 항산화제를 쓸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럼 면역계는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배에서 300배, 500배까지 투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오직 정맥 투여를 통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먹는 건 한계가 있다는 네, 거죠. IV Micronutrient Therapy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밀 미세 영양소 투입법인데 이것들은 IV 그리고 정맥 주사 또는 정맥으로 푸시하거나 예. 또는 이제 폐에 있는 지방으로나 아니면 근육 주사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흡수율은 링거 다르지만. 맞는다, 링거 예, 맞는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네, 링거로 투여하는데 수액이죠. 네, 예. 한국에서 투여하는 그런 비타민 영양제 제 클리닉은 적어도 50배에서 출발을 하는데 많게는 한 350에서 400배 정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10번에서 12번 인간의 몸에 한 시즌당 1년에 한 번씩은 투여가 되면 여러분들이 연예인들이나 소위 세계적으로 VIP라 불리는 사람들이 현재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다 맞고 있었네. 네, 현재는 이렇게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그 뭐 한국에서도 왜 뭐 연예인들이 그 불법 주사위 뭐 네, 이런 그 것도 있지만 맞아요. 근데 저도 알고 네. 있거든요. 예전에 연예계에서는 그냥 빈번하게 왜냐면 이제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고 잠들 못 자고 네, 힘들고 막 맞아요. 이러니까 면역 떨어지니까 그 수액을 맞는데 이제 그게 불법이라서 그런 거지만 네. 결국은 의사의 처방을 받고 네. 이렇게 감기가 있거나 힘드실 때 좀 맞으시는 것도 근데 이 미국에서 이게 그 링거만 한국은 예전에요. 진짜 동네 의원만 가도 지금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알부민이나 네. 뭐 이런 다 것들. 맞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기운 나는 주사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 감기 그렇게 앓을 게 아니다. 금방 뚝 떨어진다. 근데 그게 어쨌든 그 수액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네.
우리 몸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를 통해야 되죠. 소화기에 걸리는 시간도 있지만 효율 자체가 많아봐야 한 10%에서 우리는 만성 위염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인으로서 대부분 15%를 한계를 넘기기 힘들어요. 그리고 셀레늄이나 특수한 영양소를 제외하고는 10% 미만으로 흡수되는 영양소도 태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몸에 필요한 조효소라고 부릅니다. 조효소. 예, 그러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먹으면 네. 그게 전부 다 에너지로 분해되는데 엄청난 단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단계마다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어도 필수적으로 내 몸에 50조의 세포가 있는데 50조의 세포가 다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영양소가 실제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그것들이 쉽지 않아요. 않죠. 쉽지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제일 먼저 피로함으로 이 내 세포가 영양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해냅니다. 내가 이유도 없이 만성 피로를 느끼고 있다. 그러면 내 몸에 염증이 쌓이고 있고 그 염증과는 반대로 내 몸에 충분한 영양소가 세포에 전달되어서 에너지로 전환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진단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뭐 프라이머리 닥터 선생님을 가도 내가 피로해요라고 하면 약이 없어요. 그냥 잘 쉬고 비타민 먹고 물 잘 먹고 하라는 거예요. 소화 잘 되게 네,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 정답은 절반만 정답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소화기를 바이패스한 다음에 그러니까 거치지 않고 미세 영양소를 그리고 아미노산 같은 매크로 뉴트리언트라고 부르는데 미세 영양소뿐만 아니라 분자량이 아주 큰 영양소까지 총 우리가 쓸 수 있는 영양제 종류는 30가지가 넘어요. 거기다 펩타이드를 더하면 50여 가지가 넘어가죠. 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는 저 같은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그쵸. 한 시즌마다 내 피 검사와 인바디로 내 체성분을 분석한 다음에 또 환자가 흥미가 있다면 피 검사를 100배까지 확대하는 검사도 저희가 시행합니다. 그러면 인체 어디까지 신비가 나옵니까? 세포가 어느 단계에서 지금 정체가 돼서 어떤 영양소 문턱을 넘지 못해서 여기 네가 피곤함을 느끼는 거고 질병이 이렇게 도진 거고 이 모든 것들을 수치화시켜서 얘기할 수가 있죠. 그것도 한번 좀 알아보긴 해야 될 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어떤 건강식품 보조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엉터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간 수치를 막 높이고 몸을 더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진짜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어느 정도 망가져 있는 거를 정말 모르니까 그냥 어떤 분은 너무 예민해서 나 조금 피곤해. 나 좀 감기 올 것 같아. 뭐 이런 자신의 몸의 신호나 이런 걸 굉장히 알아채리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이게 뭐 꼭 둔하다기보다는 뭐 참을성이 좀 있으셔서 이쯤이야. 뭐 하면서 그냥 왜 정신력으로 또 막 이렇게 이겨내시다가 이제 또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정말 뭐 진짜 예측도 못한 그런 병이 오실 수도 있는 거고. 네, 제 클리닉도 최근에 이런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고 실제로 제가 처방을 하는데 검사비가 싸진 않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쵸. 정말 가치가 있어요. 그쵸. 내가 평생 동안 이유를 모르고 아프다 또는 내 몸이 이렇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피 검사만 해도 이걸 제대로 읽어주는 선생님은 타운 내에 없으실 거예요. 그냥 이상이 있으면 약 처방하고 없으면 거기 일하시는 스텝 직원이 전화해서 다 괜찮고 이거 조심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죠. 그럼 3개월 뒤에 다시 보는 거예요. 네. 피 검사는 생각보다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는 생화학 검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쯤은 저 같은 전문의랑 상담을 진득하게 할 수 있으면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이외에도 암에 걸린다든지 치매에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률적으로 미리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15년 뒤에 내 미래를 미리 진단할 수도 있는 방법들이 제 클리닉에 아주 많이 셋업이 돼 있는데 오늘도 벌써 제가 한 대여섯 명을 이제 처방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제가 클리닉 돌아가면 한 대여섯 분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는 분들은 해마다 검사를 받으시고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타주에서 어머님, 아버님을 데리고 와서 지금 치매랑 암 검사를 시행하는 분들도 있는데 검사 자체는 간단하지만 이걸 해독하는 2주 뒤에 저랑 함께 해독하는 그 그렇죠. 시간이 의미가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어떤 류의 후성 유전자 관리를 해야 되면 그러면 수액을 제가 처방을 할 때 어느 방면으로 내가 처방을 할 것인가가 처방의 근거가 법적으로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밀의학으로 가는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계세요. 뭉뚱그려서 피곤하니까 비타민 영양제 한 대 맞고 가 이거는요. 90년대도 그랬고 2000년대도 그랬고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앰플 하나가 들어가지만 제 처방수액에 들어가는 앰플의 양은 기본 30개가 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를 맞으시는데? 하나의 한 세션을 위해서요. 와우. 이 들어가는 양 자체도 어마어마하지만 이게 출발입니다.
그래서 주사 자체를 이렇게 트레이 놓으면 트레이 3개가 놓이는데 한 30개 이상의 주사기가 나와요. 그걸 30번 찌른다는 소리는 아니고 아니죠. 예, 그 넣는 눈앞에서 거, 예. 환자 눈앞에서 진짜 썩는 거를 한 번씩은 궁금하면 보여드려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수액을 연달아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는데 네네. 처방 수액은 1번, 2번, 3번에서 시작해요. 4번, 5번, 6번은 이제 면역으로 갈지 그리고 항염증으로 갈지 항노화 치료로 갈지 그럼 여기서 추가가 되면 비용은 증가되지만 다 생리적 작용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 따라서 사람마다 맞아요. 완전히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맞아요. 케이니까. 필요 없는 것을 굳이 처방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 비용도 증가되니까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근거에 의해서 4번, 5번, 6번을 연달아 달아야 될 근거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기본분들은 기본 1번, 2번, 3번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봐요. 수액이 연달아 3개가 달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짧게 한 5, 6주 정도 경험하시면 인간의 생리학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야, 예. 근데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저희도 말로는 매일 뭐 100세 시대, 110세, 120세대 와 과학이 발전했어 의술이 이제는 우리는 뭐 아파도 뭐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그 앞서가고 있는 이런 모든 뭐 항산화 치료랄까요? 이런 수액 치료도 있겠고 당연히 뭐 피검사도 굉장히 정밀 피검사가 이렇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걸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 태반인 거죠. 우리는 아직도 그냥 병원에서 그냥 네, 20년 전, 30년 전에 그 그냥 행태대로만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100세 시대 건강함을 찾는다? 이건 또 약간은 맞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확 드네요. 맞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는 건데 네. 끊임없이 제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저도 책을 쓰고 강의도 하고 여러 동료 의사 선생님들이나 MP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네. 근데 여전히 의료인 자체들도 내가 옛날에 배웠던 거기서 멈춰 있어요. 네, 재사회화가 필요하고 가장 정밀한 의학은 처방, 그러니까 그 환자 개개인의 몸에 맞춰서 처방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말하는 건데 아직도 똑같이 스타틴을 복용하고 똑같은 고혈압 약을 먹고 하고 있죠. 그 고혈압 약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왜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먹었을 때 앞으로 내 몸에 어떤 일이 향후 20년 안에 벌어질지 또는 먹지 않고 내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에피제네틱 팩트를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진단이나 컨설트는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상담이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오던 거에 대한 의사에 대한 신뢰를 계속 보내주고 있는 것은 감사하나 그 의학의 시대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렇죠. AI가 발달한 덕분에 요즘 이런 프로토콜이나 알고리즘은 많이 바뀌어 있는 실태입니다. 그걸 맞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사 중에 한 명으로서 이 진단 실태를 그리고 검사 자체를 알고리즘에 계속 적용해 그렇죠. 보면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저도 역시 이제 시작하고 있는 추세지만 앞으로의 가까운 미래 의학은 아주 많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청취자분들이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직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쵸. 인간의 수명은 유전자 안에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영생을 살 수 없다는 건 아시죠? 그렇지만 인간의 현재 염색체가 우리가 진화를 끝낸 이 인간의 염색체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맥시멈 수명은 120.1세입니다. 그러니까 120.1세를 내가 골골하면서 100세까지 살아도 되니까 100세부터 내가 자리에 누워서 120세까지 사는 건 의미가 없죠. 근데 120세를 살 수 있는데 100세 이후에도 골프를 칠 수 있는 몸이 이제 가까운 미래에 도달할 겁니다. 진짜요? 네. 도달합니다. 저는 근데, 확신해요. 예, 도달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네, 예, 그렇죠. 거기 같이 그 100세 인생을 즐길 수 없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 그렇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실제로 이 가능해요. 관리가, 예, 후천적인 관리가 정말 더 중요하다. 근데 다들 좀 우리 어르신분들도 아유 나는 원래 그렇게 그냥 뭐 태어날 때부터 항상 그 말을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어요. 그럼요. 네, 나 원래 나는 여기가 약해.
나는 뭐가 원래 안 좋아. 이걸 분명히 본인이 바꾸실 수 있는데 예,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또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어. 예,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관리를 하지 않으신다면 사실은 그러면서 건강한 삶을 예, 그럴 수는 없죠. 예, 네, 추구하실 수 맞아요. 없는 부분인 것 건강은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제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떠나서 적극적으로 신의학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건 누리는 맞아요. 사람의 것이에요. 맞아요. 펩타이드라고 하는 치료법도 이미 5, 6년 전부터 다이어트 약이라고 해서 세상에 나와 있는데 이게 다이어트 몰랐어요, 약만도 우리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면역 펩타이드, 호르몬 펩타이드, 그리고 건강 재생, 근육과 뼈를 재생시키는 펩타이드 너무나 많은데 그 펩타이드에 대한 교재도 제가 집필 중이고 강의를 지금 샌디에고 맞아요. 가서 우리- 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박사님이 이제 곧 책이 나옵니다. 네. 빨리 보고 싶어요. 네, 나오면 그 책을 또 대상으로 또 여기 또 그렇죠. 나올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신의학에 대한 눈은 크게 뜨셔야 됩니다. 아직도 맞아요. 여러분들의 주치의 선생님들은 이걸 잘 모르세요. 모르시니까 권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셔야 돼요. 그쵸. 찾아보고 알아보고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타임 항노화 센터의 알렉스 킴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모든 과학과 미래는 벌써 내 앞에 와 있는데 이걸 좀 그냥 외면하고 네. 진짜? 정말? 그냥 이게 항상 그냥 뭐 퀘스천 마크만 하고 그냥 궁금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시간인데요. 이 타임 항노화 센터에서도 항산화 치료, 수액 치료가 함께 되면서 피 검사도 함께 받으실 수 있고 일단 전화번호를 좀 먼저 알려드리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323-402-0458 323-402-0458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특히 뭐 항산화 치료 외에도 성인병 치료, 암, 치매, 세포 기능 전문 진단 검사가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타운에서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는 곳이 저는 유일무이하죠.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네. 거기다가 재생치료, 탈모, 피부, 관절, 세포 재생, 이거 이제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거기에 PRP 네. 치료까지. 그리고 이제 제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살짝 좀 또 궁금한 점 여쭤볼 인공지능 AI 로봇 모발 이식. 네. 네. 요것도 지금 엄청 화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 뭐 한국 가서 모발 이식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한국에서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우리 타임 항노화 센터 알렉스 킴 박사님과 앞서 와 있는 벌써부터 와 있는 미래를 함께 경험해 보죠. 라디오 클래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식인 초대석 또 지적 호기심이 가득한 청취자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임 항노화 센터와 함께 벌써 우리 앞에 와 있는 모든 미래의 의술 또 진단까지 또 우리가 좀 지금 이제 그냥 예전처럼 뭐 감기 앓고도 그냥 아이고 약 먹고 그냥 아이고 버티면 그냥 막 3주 4주 그냥 한 달 넘게 그냥 계속 힘들어 하시고 그러시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323-402-0458 323-402-0458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위치가 어디죠, 박사님? 올림픽길하고 그래머시 길입니다. 우리은행 바로 옆 건물이고요. 그러면 거기 건너편이 로텍스 호텔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건너편이 로텍스 호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323-402-0458 또 타임 항노화 센터 구글에 검색하시면요. 또 그 내용도 어떤 진료 과목이 있는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그 인공지능 AI 로봇 네. 모발 이식 요걸 좀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CES였나요? 뭐 LG에서 발명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요즘 이제 그런 막 화면들이 막 이제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네. SNS, 유튜브나 뭐. 근데 갑자기 이만한 미용실에 쓰는 이만한 이렇게 헬멧 같은 게 갑자기 머리를 퍽 쓰고 한 5초 지났을까? 올라가니까 갑자기 머리가 막 슉. 네, 맞아요. 그게 무슨 머리 나는 기계예요? 아니요, 머리 나는 기계가 아니라 그 미용실 기계죠. 아. 이제 퍼머를 대신해주는 그런 기계죠.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네, 맞아요. 야. 그런 시대가 이제 눈앞에 왔죠. 네. 미용 우리 선생님,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그렇죠. 이제 간편하게 단 몇 초, 몇 분 안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제 AGI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두뇌를 인공지능으로 쓰고 네네. 로보틱스 그러니까 우리 로봇이 그 몸을 입히면 아하. 그러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가사 로봇도 되고 네네. 현대차가 지금 공장에서 하는 자동차 만드는 로봇도 되고 관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인간보다 더 많이 돌아가는 앞뒤 관절 360도 다 돌아가는 그런 신기한 로봇들이 우리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해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네. 오늘 말씀드린 이 인공지능 AI 로봇으로 짓는 네네. 모발 이식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도 근데 진짜 뭐 타운에서 아마 이런 AI 로봇이 모발 이식을 하는 곳은 타이막노아 센터가 한 군데죠. 네, 현재 제가 아직은? 알기로는 그런 네네네. 것 같은데요. 네네. 역사를 보면 이미 10년이 넘었어요. 10년, 11년 된 진짜요? 네,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과학자들 그리고 공학자들이 이걸 이제 펀딩을 해서 만든 기계예요. 근데 초기에 있던 로봇은 소음도 너무 심하고 이제 단위 수율당 너무나 좀 기계가 좀 느렸는데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업데이트된 이런 로봇 AI 체계는 사람보다 말도 안 되게 빠르고 정밀하며 그리고 80인치 TV가 제 클리닉 수술실에 있는데 80인치요? 네, 그 모든 상황을 이 아이가 어디를 바로 전에 모발을 뽑았으며 어머. 지금 어디를 뽑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뽑을 건지 그래픽으로 다 나타내 줍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내가 지금 몇 모를 뽑았는지까지 실시간으로 리얼타임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고 잠깐만요. 이 아이는 아주 계획적인 네, 아이네요. 그럼요. 치밀한. 네, 1분당 60컷의 프레임을 찍습니다. 1분당 실시간으로. 60컷. 네. 그러면 초당 한 컷을 찍는다는 건데 그러면 초당 한 컷을 찍어서 이 아이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이 모발이 어디로 나 있는지 각도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각도를 잴 수가 없죠. 각도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각도를 보고 우리 아시아인은 5mm 밑에 모근, 그러니까 오. 헤어에 모근이 스템셀이 심어져 두피 있는데 밑으로. 네네네. 그 모근을 정확히 확률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각도를 눕혀서 사람이 해야 될 그 관절의 기술을 7가지의 암이 있어요. 관절이. 그 아이가 와. 휘어져서 이렇게 채취하고 저렇게 채취하고 이렇게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착률 자체가 97에서 99%까지 나와요. 사람은 생착률이 30에서 60%가 나옵니다. 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그리고 모발 사람마다 수술의 다를 거 3배입니다. 아니에요, 또. 네, 맞아요. 예. 아침에 머리를 뽑을 때 그 의사 선생님들의 집중도와 이른 오후에 모발을 심을 때 의사 선생님 그 집중도가 다르겠죠. 그리고 그렇죠. 간호조무사까지 3명이 연달아 심고 뽑아야 되기 때문에 3명의 인간의 variable, bias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균일하지도 다른 거죠. 않겠죠. 예. 네. 나 다르고 선생님 그럼요. 다르고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인간이 개입하게 되면 한계가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뚜렷하게 극복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저도- 정밀한 것은 맞아요. 무조건. 정확합니다. 네. 그러면 마취나 제 팀은 뭘 하냐? 마취나 그 모든 것들은 마취도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의사인 제가 다 집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AI에게 실제적으로 제가 그 수술실에서 화면을 보면서 끊임없이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아,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 아이는 저한테 물어봐요. 뭐라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 세션을 끝내는 데까지 이만큼 남았는데 여기 이 부분에 피가 나고 있으니 피가 나거든요. 우리 머리에는 이제 그쵸, 혈관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 내가 저쪽을 먼저 해도 될까? 그리고 이 사람이 두피에 여기 이렇게 흉터가 있네. 흉터가 있으면 그 부위를 제대로 판독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인간인 제가 개입을 해서 명령어를 새롭게 입력을 합니다. 그 모발을 뽑을지 말지까지. 뽑는다면 어떻게 사실은 뽑을지까지요. 물론 AI 로봇이 모발 이식 로봇이 너무나 똑똑하고 정밀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의사인 사람이 져야 합니다. 그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겠네. 그럼요. 그걸 모르면 뭐 쓸 줄 못하니까 아무리 네. 좋은 것도 그래서 인간이 중요한 뽑는 모발 속도의 2배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아. 하루 1500모에서 2000모를 뽑는데 네. 보통 사람이 하면 한 10시간 정도 걸려요. 그게 5시간으로 줍니다. 그리고 다운타임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저 모발 이식하신 분들의 그 리뷰를 보면 일단 제일 힘든 게 이제 시간과 네. 그리고 아픔도 네, 아프다고 있고, 그러죠. 예, 그 아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생착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모근을 생착률이요. 뽑아서 다시 심고, 네. 그게 이제 잘 자라나야 되는 건데 그게 영꽝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모근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그 가져온 자체가 조금 또 안 좋아서 그럴 수도 물론 그럼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모발 이식 로봇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럼요. 와. 사람이 하면 모근을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모르잖아요, 네, 우리가. 모르죠. 정확한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심어봐야 날아가니까 생착률이 30에서 60%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는 그냥 뽑았다고 그냥 하니까 믿어야죠. 암암리에 믿고 그냥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네. 사실은 또 수없이 많은 그 모근과 이게 이제 뭐 한두 개 뭐 10개, 5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진짜 몇 천이니까 그걸 또 우리 정말 그 소중한 모근이긴 해도 뭐 맞아요. 한두 개 뭐 날라갔다 그래가지고 또 그걸 알 또, 수가 네, 없죠. 알 수가 없네. 한번 뽑으면 끝이거든요. 못 사.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걸로 한 번에 심는 게 맞죠. 이걸 몰랐네요. 네. 근데 뭐 몰랐다기보다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어떤 미래의 기술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발전이 된 건 맞네요. 네, 압도적으로 예. 발전됐고 압도적으로 지금 심지어 한국에도 이제 이 기계가 컨택이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서요. 한국에도 들어가려고 오. 수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접촉 중에 있어요. 인정받았군요. 오. 그런데 이제 조금 여러 가지 계약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결국에 한국이나 일본에도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 갈 필요 없네요 이제. 네. 아. 그래서 제가 저희 클리닉에서 정말 이제 좋은 이제 패키지 프로모를 제가 들고 그래요? 왔어요. 그러면 네. 빨리 그거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 그래서 보통 내가 탈모가 있다라고 알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 정말 탈모가 여기 뻥 안에 뚫려 있네. 아니, 머리가 왜 이렇게? 네, 그 정도면 1,500모 이상이 필요하다는 증거인데요. 벌써 이제 내가 횡 보여요. 네. 1,500. 그래서 저희가 1,500모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탈모 그 수술 1,500모도 엄청난 거지만 원래는 저희가 이 한 모당 뉴욕에서는 15불까지도 받는 엄청난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모를 뽑았다 그러면 그냥 3만 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1,500모를 뽑아도 그냥 다 이거 포함하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 전후로 해서 네. 한 번은 PRP라고 하는 의료용 PRP로 이 두피가 사는 모근이 심겨질 그 자리에 토양을 제대로 한번 염증을 제거해 놔야 돼요. 한번 재생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재생 치료. 네. 그거 PRP도 원래는 3,500불하는 메디컬 PRP 비싸요. 의료용인데 네. 예. 그것도 포함하고 그리고 머리가 나게 하는 IV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수액제가 그쵸, 따로 그쵸, 그쵸. 있습니다. 그걸 예, 제가 배합을 모발 해요. 영양 네. 수액. 모발 영양 수액을 제가 1회 또 추가하고 그리고 1년치 탈모약 2가지가 있어요. 남성분들은 그 1년치 탈모약도 수시로 계속 발라주셔야 네, 바르는 거 말고 먹는 약입니다. 먹는 네. 거. 그걸 1년치 제가 또 처방을 해드릴 겁니다. 이것도 포함하고 이렇게 싹 다 해서 만불 패키지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어마어마한데요. 원래 가격으로 하자면 타주에서는 이렇게 하면 정확히 이렇게 하면 3만 적어도 불? 35,000불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아실 실제로 거예요. 받는 데가 관심 있어요. 있으신 네.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모발 이식에 대해서 굉장히 희소식이실 텐데 네. 뭐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뭐 좀 이제 뭐 생각하셨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직접 가서 상담을 보시면 그럼요. 이제 다 나오시겠죠. 근데 네. 지금 같은 이런 프로모션은 다시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시는 없다기보다는 제가 만들면 또 있겠지만 못합니다. 예. 올 2026년 상반기까지는 굳이? 제가 이렇게 예. 유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한국 안 가셔도 되고 터키 안 가도 되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요. 놨어요. 만불이면요. 네, 분명히 터키 가시면 훨씬 쌀 거예요. 근데 터키를 가시는 분들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사람이 하는 거고 공장식으로 하는데 팔로업이 되지 않고 분명히 팔로업이 되지 않고 과학적인 것보다는 인간의 능력 거기도 간호조무사들이 싸다는 심는데 겁니다. 네. 그냥 싸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시면 그냥 미화로 $10,000지만 제가 방금 넣어준 이 패키지를 모두 고려하면 최상위의 정말 최상위의 시술을 받는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우세하고 진보된 의학을 누리시면서 네. 가격은 한국 수준에 맞춰 놓은 거예요. 어허. 한국에도 모근당 계산을 하면 딱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한국은 여전히 사람이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비행기 값 있죠. 네, 비교를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해놨으니까 네네. 저한테 오셔서 왜냐면 이게 모발을 이제 심으면 좋으실 모든 게 거예요. 다 AS니까 또 그 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수도 있고 가까운 곳에서 하시는 게 가장 네. 현명하시죠. 네. 자,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박사님. 네, 끝났어요. 네. 자, 323-402-0458로 전화해 주시고요. 우리 박사님과는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또 건강한 정보 이렇게 벌써 와 있는 이 모든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